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그동안 오슬로에서 가볼 만한 곳 몇 군데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이런 도시도 좋지만 노르웨이 여행의 진수는 뭐니 뭐니 해도 대자연 탐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르웨이의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슬로에서 나흘을 보내고 자동차를 렌트해서 본격적인 노르웨이 대자연 탐험에 나섰습니다. 나흘 동안 정들었던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작별의 커피까지 마신 후 집을 나섰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오슬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타방게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거였어요. 스타방게르는 노르웨이 자연 탐험의 거점 도시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슬로에서 비행기 타고 스타방게르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여행을 한 후 차를 반납하고 다시 오슬로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거리는 꽤 되지만 그냥 오슬로에서 예약한 숙소가 있는 시네스까지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오슬로에서 시네스까지는 자동차로 5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요. 물론 운전 못하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졸거나 창밖을 내다보기만 하면 되지만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살짝 부담스러운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아름다운 노르웨이의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쉴 새 없이 멋진 풍경이 펼쳐져서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멋있어서 어머 이거 사진 찍어야 돼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는 보이는 풍경마다 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노르웨이 자연의 특징은 대자연의 위용 안에 디테일한 아름다움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거대한 호수 안에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고 그 섬 안에 작은 나무와 예쁜 꽃들이 자라고 있는 풍경이라든가 눈 녹은 물로 이루어진 작은 웅덩이와 시냇물, 호수가 있는 풍경이 그랬습니다. 대개 고도가 높아지면 풍경이 삭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노르웨이의 산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곳곳에 크고 작은 호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 아직 녹지 않은 눈 그리고 작은 들풀과 들꽃들이 하늘하늘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대한 호수, 거대한 바위, 거대한 절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변에 가끔가다 나타나는 표지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길을 사이좋게 나누어 쓰자는 표지판인 것 같은데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크게 그린 것이 눈에 띄네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뜻일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과속방지 경고판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반쪽이 사라지는 사진인데 과속하면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디어가 참 참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근히 뭉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경고를 해도 참 예술적으로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분 먼저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저런 표지판을 세우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참신한 발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밤중에 운전하다가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 죽으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냐 하며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즐기며 숙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지붕을 풀로 덮은 노르웨이 전통 가옥으로 지어진 캐빈이었어요. 여러 개의 캐빈이 있는 일종의 캠프촌이었는데 처음에 약간 헤매다가 캠프촌 간판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179호였는데 눈앞에 204호가 있었어요. 아, 여기서 179호 찾는 건 식은죽 먹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200번대면 그 옆에 100번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변을 돌았죠. 그런데 100번대가 179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뚝 끊기고 갑자기 200번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179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찾았나? 여기가 아니라 다른 캠프촌인가? 이러면서 캠프촌을 나와 주변을 헤맸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르웨이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빗자루로 마른 낙엽 터는 것 같은 목소리로 행선지를 물었습니다.
주소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헤매던 바로 거기를 가리키면서 거기가 맞다는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가버렸죠. 산속이라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서 주인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한 2시간을 근처를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아래쪽에 다른 캐빈들과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두막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가 179호였어요. 바로 눈앞에 두고 그렇게 헤맸던 겁니다. 집을 발견하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열의 법칙에 의거해서 이 집에 179호라는 번호를 붙인 걸까요? 1 다음에 2가 있고 100 다음에 200이 있고 178 다음에 179 그리고 180이 있다는 건 학교 다닐 때 수학 못했던 나 같은 사람도 아는 지극히 기본적인 수열 상식이죠. 그런데 178도 없고 180도 없는 외따로 떨어진 집에 179라는 번호를 붙인 거 도대체 무슨 몰상식입니까? 이렇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숫자로 호수를 매겼으니 집을 찾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집을 찾았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집들은 우리같이 도어락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키박스를 사용합니다. 이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데요. 4자릿수 비밀번호를 맞추면 박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맞췄어요. 그러면 띠리링 소리가 나면서 박스가 저절로 열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박스가 안 열리는 겁니다. 옆으로도 밀어보고 위아래로도 밀어보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도 박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앞으로 당겼더니 그제서야 박스가 열리더라고요. 그냥 당기면 안 되고 과감하게 확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집 찾느라고 고생했지, 키박스 여느라고 고생했지, 기분이 영 말이 아닌 상태에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이 어찌나 넓고 쾌적하고 아늑하던지 그동안 고생한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넓은 거실 외에 침실이 4개, 침대가 11개였습니다. 남편이 거실까지 하면 30명은 너끈히 자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격 대비 만족도 최상의 숙소였습니다. 노르웨이 여행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 유명한 쉐락볼튼이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쉐락볼튼 가려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숙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침실이 너무 많아서 남편과 저는 여행까지 와서 각방을 쓰는 사치를 누렸습니다. 집을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딴 데도 잘 해먹었어요. 감자, 양파, 버섯을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을 가지고 한 상 거나하게 차렸어요. 그리고 역시 한국에서 사간 치즈를 안주 삼아 위스키도 가볍게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제서야 집 주변의 풍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풀이 자라는 노르웨이 전통 방식으로 지은 오두막 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겨울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갖 자풀에 심지어 작은 나무까지 자라고 있는 지붕을 보면서 지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풀과 나무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였죠. 주변의 풍광을 돌아보며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대낮처럼 환했어요. 북유럽의 백야가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래도 서둘러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쉐락불턴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